자, 257페이지 제4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 나오는데요. 이건 설명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전에 처음에 할 때 뭐 권리, 취득, 소멸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258페이지 해가지고 3번 점유권의 승계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점유하고 을도 5년을 점유했어요. 이런 게 을은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갑이 악이고 을이 만약에 선이라면 만약 을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해서 5년이 되면 선이 5년이 되고요. 만약에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악의 2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앞점유제 하자가 뭐죠? 승계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일단 여기서 의문이 좀 드는데 뭐하러 합산해서 주장하느냐? 나중에 하겠지만 취득시효에서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뭐 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악의 20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예외가 있어요. 갑에서 을로 만약에 점유가 승계된 이유가 상속이라면 그때는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 없고요. 항상 악의 20년만 주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무엇도 승계시켜요? 민사적, 법적 지위도 승계시키거든요. 아버지가 악이면 아들도 뭐 해야 돼요? 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유권의 소멸도 특별히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정리를 위해서 기출 파헤치기 풀어볼게요. 하단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X.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죠.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증이 깨진다. X.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사람이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데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다. X인데 이게 X인지 좀 이따 봐야 되고요. 4번도 뭐죠? 좀 이따 봐야 되고 5번입니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된다 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절에서 이제 점유권에 효력해서 점유의 추정적權에서 점유의 태양에서 넘겨보시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유는 추정이 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유로 바뀌는 시점은 소재기시부터입니다. 비교 판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의이고 자주점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에게 내 거다라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요. 갑이 열심히 재판했지만 갑에게 뭐 했어요? 패소했어요. 그러면 갑은 내게 아니라 을의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패소한 때가 아니라 뭐죠? 소재기시죠. 따라서 이 사람은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인 거예요? 소재기시부터 악인 거죠. 또 아까 제가 자주에서 타주로는 언제 바뀐다고요?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뭐예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아까 제가
자주 점유자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인도 의무 발생 시였잖아요. 그러면 갑이 언제 을에게 인도해 줘야 돼요?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도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요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가 되는 것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판에 드시면 선의에서 악유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소재기시부터고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죠? 패소시부터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권리의 적법 추정에서 200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나와있죠? 요 권리는에서 권리에다가 동글뱅이를 쳐가지고요. 밖으로 뽑아서 소유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렇죠? 어딘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뭔 소리냐? 자, 생각해보자. 제가요 지금 안경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쭈지리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뭐임을 추정받는 거예요?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이 건물 6층에서 강의하고 있고 6층을 제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더라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저 인간이 이 건물 소유자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는 거예요? 동산에 하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예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떠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 보고 아, 이 인간이 이 건물 소유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이해해가지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자준이 타준이 이런 것들은 점유권에서 독자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소유권에서 배울 취득시효와 결합돼서 문제가 나와요. 앞에 지금 한 거는 다. 그러면 결국은 점유권의 독자주로 낼 만한 것은 요거 하나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고요. 그래서 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출제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아주 문제를 내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랬을 때 두 사람 간의 문제가 뭐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자,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요. 집에 가서 점유자는 임차인, 회복자는 임대인 이렇게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완전 삼천포입니다. 점유자는 전세권자, 회복자는 집주인 이렇게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완전 뭐가 되냐면 삼천포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사람만을 의미해. 만약에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가 돌려준 경우는 임대차에 따로 규정이 있고요. 전세권에 따로 규정이 있고요. 지상권에 뭐죠? 따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절대로 여기를 점유자를 누구를 대입하시면 안 돼요? 임차인을 대입하셔서 이해하시면 완전 뭐가 돼요? 삼천포가 돼가지고 나중에 임대차를 공부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말합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기 두 가지를 들게요. 제가요
노숙자예요. 노숙자인 제가 겨울에 헤매고 다니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있길래 미친 척하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안 잠겨 있어요. 웬 떡인가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몰래 살다가 2달 만에 쫓겨나게 됐어요. 요 한 가지에 노숙자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이사를 갔는데 엉뚱한 집에 잘못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동호수가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집에 잘못 들어왔는데 관리사무소도 아무 소리 안 해가지고 저는 그 집이 내 집인 줄 알고 잘 살다가 2달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요? 쫓겨나게 됐어요. 요 매수인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과실은 누가 갖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목적물이 만약에 멸실되거나 훼손됐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요 총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용어 정리입니다. 과실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원래 과실은 법적인 이렇습니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게 되는 이익, 이게 과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불로소득이라고 이해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얻게 되는 소득을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급은 과실 아니죠? 왜요? 불로소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불로소득이 뭐라고요? 과실인 거예요. 요 불로소득이 뭐가 있냐면 천연과실이 있어요.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짓도 않았는데 가을에 사과를 따게 됐어요. 또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개가 옆집 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요.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아침마다 계란을 낳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천연과실이 됩니다.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사과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무슨 개 같은 불로소득이야 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과 농사를 해서 얻는 소득은 대부분이 과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과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1년에 요만큼의 소득이 생겼어요. 대부분은 다 뭐예요? 노력의 대가인 거예요. 그러면 과실은 뭐냐면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냅둬도 기본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이고 나머지는 뭐가 아니에요? 과실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개념?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 과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불로소득인데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않았는데 이자를 주네요. 제가 건물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차임을 주네요. 땅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뭘 줘요? 질을 주네요. 이런 것도 불로소득이어서 뭐가 되는 거죠? 법정 과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죠. 결론입니다.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악의의 점유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뭐죠?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과시라면은 자꾸 뭘 떠오르시냐면 사과나무의 사과를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떠올라야 돼요? 차임이나 지료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말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차임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다는 뜻이 돼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말은 차임이나 지료를 어떻게 해요?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노숙자인 저는 명백히 뭐예요? 악의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과실수취권이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2달 살다가 쫓겨나면서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 저는 잘못 들어간 거죠. 남의 집인지 모르는 거죠. 따라서 저는 뭐예요?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쫓겨나긴 하되 2달째 차임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양가를 1번 해가지고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해서 201조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은 니은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 디귿번이 중요한데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민법은요. 선의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과실수취권이 없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라도 뭐가 있는 거죠?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과실을 수취하려면 점유자는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X. 뭐이기만 하면요? 선이기만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누구 거냐면 을의 나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은 을의 나무인지 몰랐어요. 선이에요. 다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나무가 자신의 나무가 아니라 을의 나무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뭐는 있는 거죠? 과실은 있는 거죠. 근데 가을이 돼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를 따게 됐는데 사과 2박스를 땄어요. 그랬더니 을이 내 나무에서 딴 사과니까 사과를 달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때 갑이 을에게 사과를 줘야 되나요? 줄 필요가 없나요? 줄 필요가 없다. 왜요? 선이기만 한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뭐가 있으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사과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과를 안 주게 되면 을이 뭘 입어요? 손해를 입죠. 불법행위가 뭐였죠?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였어요? 불법행위였잖아요. 그러면 갑의 과실로 을이 뭘 입었어요? 손해를 입었으니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뭐는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은 해줘야 됩니다. 끝입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하단에 보시면 2번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 나오는데 요겁니다. 멸실훼손이에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가 멸실됐다, 훼손됐다 그러면요. 항상 머릿속에서 둘로 나눠봐야 돼요.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일단 항상 나누셔야 돼. 머릿속에서.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책임을 안 집니다.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인 제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노숙자가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문제대로 민법은 점유자가 선의 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입니다. 근데 아까도 여기서 시험 지문이 나와 있었는데 뭘 또 어떤 오류를 범하시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결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선이고 자주면 연전이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근데 항상 뭘 까먹으냐면 요 기본 전제를 까먹으셔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뭐부터요? 전제부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자칫 하단에 200기조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뭐라고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말하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뭐가요? 책임이 발생하려면 책임 있는 사유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읽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습. 자, 보세요.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는데 요 갑이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선이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건물은 갑의 건물이 아니라 을의 소유예요. 근데 어느 날 병이 지나가다가 이런 거지 같은 세상 하면서 방화를 하는 바람에 건물이 화재가 발생하다가 불타서 없어졌어요. 건물이 뭐가 된 거죠? 멸실된 거죠. 근데 다행히 갑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화재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의 실제 가치는 1억이 아니라 실제 손해는 1억 5천이었어요. 이랬을 때 갑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얼마를 줘야 되나요? 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줄 필요가 없다. 왜요?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고의 과실이 없잖아요. 저는 계속 이 앞대를 지금 강조가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요 갑은 을한테 어떻게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방화한 것이 아니라 갑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이제는 이때 갑은 을에게 얼마 줘야 돼요? 얼마 주면 돼요? 1억만 주면 된다. 왜요? 선이고 자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되니까요. 물론 만약에 갑이 악이거나 타주면 어떻게 해요? 전부니까 보험금 1억 원에다가 자기 돈 5천만 원 더 합쳐가지고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1억 5천을 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꾸 이게 민법 공부하실 때 경직되시면 안 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거를 두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해서 내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죠. 뭔가를 막 외우려고 하고 뭔가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민법 10년 공부에도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 뭐 하려고?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뭘 얻어야 돼요? 깨우침을 얻어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비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3회에서 이제 점유자에 뭐가 나오죠? 비용상환 청구권이 나오죠. 이 용어 정리입니다. 자, 비용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를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수리비를 말합니다. 유익비는 이익이 있는 비용에서 쉬운 말로 하면 계량비를 말해요. 계량비. 제가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고쳤어요. 그거는 수리비니까 뭐가 돼요? 필요비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고치려고 했더니 도저히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래서 최진식 뭐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러면 뭐예요? 계량한 것이니까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는 거죠. 단순한 보존비나 수리비는 뭘 말해요? 필요비를 말하고요. 계량하는 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는 뭐라 그러는 거죠? 유익비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용은 선, 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필요비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보죠. 제가요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예요. 노숙자인 제가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쳤어요. 그 수리비 집주인에게 쫓겨나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죠? 왜요?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요 아파트를 산 사람이에요. 매수한 사람이 엉뚱한 집에 잘못 들어갔어요. 2달 동안 살면서 보일러를 고쳤어요. 쫓겨나면서 매수인 제가 수리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뭘 지급하지 않죠? 차임을 지급하지 않죠. 과실을 수취하면 뭘 청구하지 못해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직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요 필요비는 오히려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선의 점유자는 통상적으로 뭘 수취하게 돼요? 과실을 수취하게 되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악이어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억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는 거고요. 선의 점유자는 뭘 수취하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 계속 답이 나와. 여기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요 2달 살다가 쫓겨나요. 그러면 과실수취권이었으니까 뭘 줘야 된다고요? 차임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시작은 잘못됐지만 결국은 제가 그 아파트를 돈 주고 빌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리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숙자는. 근데 매수인은 선이라는 이유로 2달 살다 쫓겨나면서 뭐 안 내요? 차임을 안 내죠. 꽁꼬로 산 거죠. 그러니까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수리비를 오히려 뭐죠? 선의 점유자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현존하는 이익이나 또는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해서 지급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일러를 개량을 했어요. 그죠? 새 거로.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현존한 이익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에요. 물어본 거죠. 근데 보일러 바꾸느라 얼마 빌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50만 원이래요. 그럼 회복자 입장에서는 80만 원이나 150만 원이나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하면 돼요? 지급하면 되고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뭐 여기서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기출 파헤치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기출 파헤 정리를 하면서 갑은 그의 X 건물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관계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X. 누구만요? 선의 점유자만 과실수취권이 있죠.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X. 그죠? 왜요? 점유자가 뭐라고요? 선이면 뭘 수취하게 돼요? 과실을 수취하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2번은 뭐라고요? X죠. 이게 지금 25회잖아요. 다 틀렸어요. 왜요? 악의자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니까. 오히려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가 필요비를 청구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익이 현존한다면 선악불문하고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죠. 3번이 답이고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을 하는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죠. 점유 사용 이익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차임. 선임이 뭐가 있다고요? 과실수취권이 있죠. 그죠? 차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5번 을의 비용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들어간다. X예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 비용은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 반환 시 청구하는 겁니다. 물건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이건 아직 우리가 임대차 할 때 따로 정리할 건데 점유자는 언제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제 다 해석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으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돼지 농장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50마리를 키워요. 근데 을도 이웃에서 뭘 하냐면 돼지 농장을 하는데 을의 농장에 있던 을의 암돼지 한 마리가 기어서 갑의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기어서.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예요. 어떻게 해요? 기어서. 잊지 마세요. 기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섞이니까 갑은 이 암돼지가 을의 돼지인지 모르겠죠. 선이죠. 또 지가 들어왔으니까 뭐죠? 아무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과실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이 돼지를 살을 먹여서 어떻게 자기 돼지인 줄 알고 키웠더니 얘가 새끼를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타스 12마리를 낳은 거죠. 그러자 어떻게 갑이 어떻게 해요? 흐뭇해가지고 야, 이 자식 새끼 많이 낳네 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요 암돼지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갑은 을에게 요 암돼지를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까? 자, 우리가 돼지 동산이죠. 그죠? 갑은 뭐라고요? 선이고 무과실이죠.
저번 주에 배운 선의취득한 거 아닌가요? 갑이 암돼지를 선의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저번 주 중요하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선의취득하면 뭐가 떠오르시라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예요? 선의취득인데, 공신의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갑이 요 암띠 선의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자, 선의취득은 왜 인정하는 거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암태지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기어 들어왔어요? 거래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따라서 갑은 뭐 할 수 없어요? 선의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암태지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한다.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기어 들어온다는 키포인트라고요. 그죠? 선의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래가. 왜요? 선의취득은 뭐예요? 공신원칙이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 제도니까. 아무리 갑이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이 암돼지는 뭐예요? 돌려줘야 돼요. 뭐 하지 못했으니까? 선의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됐죠? 두 번째, 그랬더니 을이 자기 돼지가 낳은 새끼니까 새끼 달래요. 새끼 돼지 갑이 을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이게 오늘 했잖아요. 아, 참 미치겠네. 새끼 돼지는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과실이죠? 아, 말씀 좀 하세요. 몇 분 안 되는데. 뭐, 과실이죠?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왜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그죠? 했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을이 엄마 돼지만 끌고 막 가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이 개자식아, 그 돼지가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아냐? 사료값 내놔. 갑이 을에게 요 암돼지가 먹은 사료값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참. 사료값 여기서 뭐예요? 비용이죠? 그잖아, 비용. 안 먹으면 뒤지겠죠? 이거 뭐예요? 필요비. 이게 봐야죠.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료값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돼지는 끌고 가고 새끼 돼지를 어떻게 해요? 두고 그 대신 못 받아요? 사료값은 못 받는 이거잖아요. 만약 기어 들어온 게 뭐면요? 숫돼지면 숫돼지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죠. 그 대신 뭐는 받아요? 사료값은 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복잡한 것 같지만 솔직히 복잡한 거 아니고요. 이렇게 복잡한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장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거는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인류가 5,000년의 그 문명이라는 거를 가지고 난 다음부터 쉽게 말하면 팔조금보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맨날 옆집어가 뭐예요?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뭐죠? 어떤 일종의 자연법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다른 거 해볼까요? 전원주택에 살거든 제가요. 옆집에서 키우는 닭이 맨날 오늘 아침에서 우리 집 마당에다 계란을 놔요. 달걀을.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달걀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요? 배웠잖아요.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죠. 왜요? 옆집의 닭이라는 말 속에서 저는 뭐요? 악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악이니까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그 달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으면 한 달 동안 보고 있다가 한 달치 계란값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옆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우리 집 마당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럼 감 따먹으면 돼? 따먹으면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감이 떨어졌어. 떨어져서 내 마당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져 있는 감 주워 먹으면 돼요?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옆집에 감나무. 저는 뭐예요? 악의 점유자고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치권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뭐예요? 옆집하고 싸움 나면 요긴하게 뭐예요?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시험 문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오니 꼭 정리해둬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점유보호청구권 좀 쉬었다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